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먼저 할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그죠?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기초는 두 가지죠.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인데 우선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민주주의는 시민이 중심이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가 있고,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국가기관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정치 활동에 참여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거는 역사를 배웠어요. 왜 역사를 배웠냐면은 역사는 반복되니까. 이번에 지금은 민주주의가, 근데 우리가 계속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죠. 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민주주의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어요. 처음에 그냥 받으니까 바로 독재자가 나타났지. 이승만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고, 네, 부정부패를 저지르죠. 부정부패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선거권,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우리의 선거권을 빼앗아간 건 아니고 우리의 선거권을 훼손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하죠. 어떻게? 시위로. 대구에서 학생민주운동이 일어나고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희생했어요.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국 모든 시민들이 노력하게 되면서 4.19 혁명이 성공을 했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죠. 새로운 정부는 뭐를 추구해요? 민주주의. 그래서 선거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민주적인 사회가 됐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 박정희 군인이었죠.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요. 탱크 몰고 서울로 가서 정치를 하는 거죠. 뭘로? 탱크로. 독재 정치를 합니다. 헌법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그런 다음에 직선제를 뭘로 바꿔요? 간선제. 대놓고 선거권을 빼앗아간 사람이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노력을 했지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기반한 정부가 세워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정확히 47일 만에 또 다른 군인 전두환이 나타나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시민들이 시위를 하죠. 노력하고. 어떻게? 5.18 민주운동을 하는데, 5.18 민주운동은 시민들이 시위를 한 건데 경찰들을 파견한 게 아니고 누구를 내려보내요? 계엄군을 내려보내요. 전쟁이 났다라는 거죠. 시민들을 적으로 봤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총으로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에서, 민주주의에서 선거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거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등장한다라는 거고, 이 5.18 민주운동에 대해 5.18 민주운동이 씨앗이 돼서 꽃을 피운 게 6월 민주항쟁이고, 6월 민주항쟁은 노력에 어떻게? 시위를 통한 노력인데, 그 당시 전두환은 간선제, 그리고 신문방송 통제를 통해서 알 권리를 빼앗아갖고 탄압했어요. 알 권리를 탄압했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전두환한테 요구하죠. 직선제를 하는 헌법을 개정해달라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전두환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노력을 하죠. 어떻게? 시위로. 그리고 박종철 서울대학생이고 이한열 연세대학생이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번에도 성공하려면은 어느 지역에서만 발생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전국으로 발생해가지고 승리했죠. 승리해서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고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죠. 6.29 민주화 선언에서는 언론 자유,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감정 없애기, 요렇게를 약속하고,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민주적인 제도, 그러니까 우리의 직선권을 가지고 오고, 이것들을 법으로,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법으로 만들고 이것을 실천할 국가기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면은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보면 6.29 민주화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고 군사 독재가 없어지고 민주화가 일어나죠. 민주화의 핵심은 선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이것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고,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으로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도 뽑을 수 있고 지방자치의회에
의원들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우리 집에 일어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민주적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가 낸 세금을 뭐 투명하게 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원하던 방향, 이 사람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소환제라고 해가지고, 주민소환제는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해가지고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통해 가지고 투표라는 또 제도, 이거를 또 만들어내는 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소환제에서 우리가 뽑은 단체장도 내려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했죠. 탄핵도 했어요. 엄청난 나라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핵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민들은 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촛불 집회라든지 평화적으로 한다고 해서 촛불 집회예요. 그 다음에 서명운동, 1인 시위,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네가 잘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거할 때, 투표를 할 때 그냥 투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공약을 내걸죠. 우리 공동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공약을 내걸어요. 약속 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공청회도 열어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어떻게? 댓글로. 어떻게? 뭐 어떤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어떻게?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비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 이게 뭐예요? 민주주의인 거예요. 네 의견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뭐예요?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시민이에요. 잊으면 안 됩니다.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있어요. 문제, 갈등 맨날 발생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 과정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학교 규칙을 정하는 것도 그냥 누가 한 명이 정하면 독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같이 정하면 정치가 될 수 있어요. 민주주의고. 그 지역에서 도서관을 어디다 지을 거냐, 굉장히 민감한 문제겠죠. 이런 문제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민주주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예전에는 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였으니까, 정치적인 주체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 신분에 상관없이, 재산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인 거예요. 자, 국민이 주인이면서 권리,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우리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가 뭐예요? 민주주의다라고 하죠.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은 학생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민공청회, 이거 다 뭐 하는데요? 우리 공동의 문제가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화와 타협, 양보와 관용, 뭐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치는 곳이 학생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민공청회예요. 지방의회도 있고요. 자, 선거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보통선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등선거, 누구나 한 표만 해야 돼요. 2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직접선거, 신분증 가져가서 신분증 스캔한 다음에 내가 직접 찍어야 돼요. 어떻게? 그 기표소에 들어가가지고. 비밀선거, 기표소에 들어갔는데 기표소 문이 열려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표소 문을 또 내려야겠죠. 천으로 가려가지고 비밀선거를 해야 됩니다. 다 이것들이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우리의 장치, 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정한 걸 아주 중시한다고 해요. 자, 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서로 존중해줘야 돼. 뭘 존중해줘야 돼? 이 문제에 대한 너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용과 양보, 그리고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어야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민주주의적 태도를 보면 학급 공동의 문제 뭐였죠? 어떻게 자리에 앉을 거냐. 아주 첨예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모두 다 의견이 다 다르죠. 그럴 때 학급 회의에서 문제의 갈등을 해결해 보는 거죠. 어떻게 관용을 가지고, 어떻게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양보와 타협을 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학급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 토론을 하면서 이거를 즐길 줄 알아야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시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비판했다고 해서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 의견을 또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민주주의적 태도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겠죠. 여러분 꼭 말이 통하는 민주주의적 태도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데만 10분이 흘렀죠. 근데 복습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은 왜 하는 거예요? 복습하려고. 예습은 왜 하는 거예요? 복습하려고. 우리 노트 필기 왜 하는 거예요? 복습하려고. 모든 학습의 핵심은 복습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어디 동그라미 치면 좋을까?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자, 소영이는 등굣길에 지역 주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위라고 하죠. 시위는 정치 행동이겠죠. 선생님께서는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을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가 있고요. 이거 동그라미 칠게요. 근데 무슨 문제예요? 시위하고 있대요. 지금 시위하고 있대요. 소영이가 봤대. 소영이가 봤어. 뭐냐면 쓰레기 매립장.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들어온다 그러면 막 환영하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환영할 수도 있는데 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근데 어디엔가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런 거 참 어렵습니다. 자, 동의 없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핵폐기장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 쓰레기 매립장 설립 반대. 사람들이 막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소영이네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회의가 열렸대. 무슨 회의? 주민회의. 민주주의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 토론. 어떻게? 관용. 어떻게? 비판적 태도. 어떻게? 양보와 타협. 이런 걸 해가지고 주민회의, 대화, 토론. 주민회의에는 주민대표와 시장,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했다. 자, 주민대표 뽑는 거죠. 시장,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지역 주민 1, 저는 반대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시장,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면 냄새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이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자,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받고 다른 부가적인 시설을 또 받는 거예요. 도서관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우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함께 공원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대단하네요.
타협을 했어. 그래도 막 의자 집어 던지고 그런 일 없었어요. 타협했네요. 자, 주민회의가 열렸대요. 자, 주민회의에 누구누구 나와요? 주민 대표 나왔고요. 대표표 글씨가 이상하네. 그 다음에 시장님 나오셨고, 시청 공무원 님 나오셨고, 시의회 의원님 나오셔서 주민대표님. 예. 근데 주민대표도 우리가 뽑는 거고, 시장도 우리가 뽑는 거고, 시의회 의원도 우리가 뽑는 거예요. 예. 선거를 통해서. 하지만 시청 공무원은 시험 봐서 들어오는 거네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했어요? 타협이 중요한 거죠. 대화 타협.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하지만 소영네 지역의 사례와 같이 언제나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대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대화 타협으로 되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막 거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쉽고 빠르게, 장점은 뭐예요? 쉽고 빠르게, 이게 장점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은 쉽고 빠르다. 근데 그만큼 효율적일까요? 이게 베스트한 방법일까요? 쉽고 빠른데 그 맨날 다수결만 하지, 그죠? 근데 베스트한 건 뭐냐면 대화 토론인데, 이걸 통해서 양보와 타협까지 가면 이게 베스트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다수결의 원칙이 가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언제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자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뭐야?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안을 선택한 다음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여기에 소수의 의견 중에서 좋은 것들 있잖아. 진짜 이거는 버리기 아깝다 하는 거 똑 떼가지고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는 사례. 오늘 어디로 놀러 갈지 다수결로 정해볼까?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요즘은 집이 짱이죠. 어디 갑니까? 요즘 씁쓸합니다. 선생님도 집에만 있고 못 놀러 간 지가 참 오래됐어요. 요즘 멀리 가고 싶네요. 자, 선거로 대표 결정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에 학급 회의로 안건 결정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을 하기도 한대요. 자, 우리 또 적어 볼게요. 대화와 토론. 대화와 토론, 양보, 타협은 여기 있죠. 근데 이렇게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넘어가겠죠.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쉽고 빠르다. 쉽고 빠르다. 하지만 뭐가 꼭 있어야 돼? 소수 의견 존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벌써 끝났네. 오늘 그래도 우리가 빨리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 또 남은 시간에는 또 과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한번 같이 볼게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뭐예요? 정치라고 하면 되겠어요. 정치. 정치. 이건 정치다.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방법 중에서 택한 게 뭐예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왔는데 이거 동의 없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돼, 안 돼?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의해서 동의 없이 했네? 그래서 막 항의하는 게 아니야. 항의도 품위 있게 뭘로? 시위로 하는 겁니다. 피켓 들고 시위를 해요. 혼자 하면 의미가 좀 없어요. 1인 시위는 좀 약해. 민주주의에선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시위를 여러 사람이 하면 어디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주민회의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회의에 연결시켰더니 누구 참가해요? 주민대표, 시장,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 이렇게 참가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죠?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겁니다. 대화와 토론에서 뭘 하면 제일 좋아요? 양보와 타협,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의견. 아까 쓰레기 매립장 받고, 왜냐면 필요하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만약에
없는 게 짱이겠죠. 지구를 생각해도 제로 웨이스트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요즘 막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을 첨단 시설로 해가지고 오염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플러스 공원을 받겠다. 오케이 했죠. 그러면 타협이 된 겁니다. 양보하고 타협한 거죠. 근데 이게 베스트한 거야. 이게 짱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으면 뭘로 넘어가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연결된 거죠. 이제 다수결의 원칙의 장점은 뭐예요? 쉽고 빠르다. 하지만 뭐의 의견도 존중하자. 소수 의견도 존중하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야 돼요.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리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내 리더가 됐을 때 뭘로 변하는 거예요? 독재자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리더 될 일이 없어요. 어른 되면 리더적인 역할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이 맨날 와요. 여기 써 있잖아.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정해볼까 했더니 좋아요 했더니 넌 조용히 해. 아빠가 정해줄 거야. 뭐 이렇게. 왜냐면 내가 돈 내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싫어하겠죠. 그죠? 그게 아니죠. 낚시하러 가자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낚시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들 의견 뭐 대화 토론을 통해서 오늘 어디로 놀러 갈지 그런 거 정해야겠죠.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지금 계약이 참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이번에 얻는 게 무엇이어야 되냐 했을 때 학습 공간의 확장을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다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학생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공부해보고 학교에서도 공부해보고 뭐 버스 기다리다가도 공부해보고 아무 데서나 막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돼도 뭐가 되겠죠. 그죠? 공부 좋은 거니까. 자,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예요. 남은 시간은 뭐 해야 될까요? 과제를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